최재춘 교수의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봤더니만은 글 종류는 수필 일단 나와 있고요. 선생님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라는 제목의 뜻부터 일단 정리합시다. 어떤 책이 흔들어 놓았다 이퀄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어.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독서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이며, 자, 본문 내용 보기 전에 잠깐만 뒤쪽에 학습 활동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야, 여기 있다. 그 교과서 페이지로 16페이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1번 문제 좀 강조 좀 많이 할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글에 나와 있는 책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왜 읽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요거 위주로 정리하는 글이라고 아예 대놓고 학습 활동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단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 많은 책 중에서 리처드 도킨슨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책과 관련된 그 영향 뭐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위로 가야 되는구나. 잠깐만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수필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자,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밑에 써 있습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고 뭔가 실제로 탐험, 약간 이런 거, 탐험이나 모험 같은 거 하면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맨날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좀 실망했었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그 우리로 치면은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증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첫 번째 책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이 사람이 읽은 책과 목적, 영향을 정리하면 끝납니다. 사회생물학을 읽은 이유는 딱 하나. 요것 때문에. 강의 교재였기 때문에 이 강의 들으려면 이 책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그냥 정말 흥미가 있어서 찾은 게 아니라 그 강의 들으려고 읽었던 얘기예요. 자, 아무튼 유명한지도 몰랐어. 아무튼 그걸 몰랐는데도 책을 읽는 내내 야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써있죠.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다. 이렇게 추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이 글의 메인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이다. 자, 이 책은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매개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읽은 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읽은 거야.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관련 책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써있죠. 주제가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읽었으니 이 사람 주제 통합적 읽기를 실시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 읽으면서 됐죠. 그래서 우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써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뀐 경험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짜릿한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자, 질문 나왔고 뒤에 답변 나왔으니 여기는 문답법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파란색 밑줄 쳐져 있죠. 요게 제목에 나온 흔들어 놓다의 의미입니다.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인생과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그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대단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한자성어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못하다. 숲을 석권. 글씨 왜 이래? 숲을 석권. 숲을 석권. 다시 쓸게. 글씨가 왜 이러냐? 숲을 석권. 됐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고 밤새 읽은 거야. 나는 붕 떠있는 느낌, 그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글씨 다시 쓸게. 다시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했다. 자, 이 사람이 유학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확인할게요.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그리고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인간 역시 몸속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발견을 한 겁니다. DNA를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찾아낸 거 책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슨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DNA가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존의 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대상이요 수단에 불과하다. 자, 계속 볼게요. 나는 책을 읽은 그날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문입니다. 삶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 그냥 그대로 적을게. 삶의 근원에 대한 의문.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그때만 다른 답을 내놓고는 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생각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비유법 쓴 거 확인했죠?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요 희열은 기분 너무 좋았던 얘기야.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자, 뒤에 요 대사가 나오는데요. 글 쓰는 생각 아닙니다.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의 생각이야. 이 책에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회과학하는 애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분석을 막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그 다양한 시도, 다양한 접근, 다양한 관점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 거야. 왜? 모든 인간 행위의 목적은 DNA 본존이니까 한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우린 뻘짓한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뒤로 갈게요.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생물학과 쪽이니까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00% 공감은 못했단 얘기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이 이 문제들을 하나의 줄로 연결하는 듯이 해결해버린 겁니다. 여기도 비유법 가겠습니다. 마치 내 몸속의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야릇한 기분이었다. 앞에 나왔던 희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표현한 겁니다. 아, 이제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 갔다가 동양사상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갑자기 쇼펜하우어 나왔고 밑에 보면 니체 쇼펜하우어 또 나오는데 이분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해서 실존주의라고 해서 인간 삶과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 그런 근원적인 의문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곤 했다. 재수 시절, 자 지금 회상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글 전체가 회상이지만 니체니 쇼펜하우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자, 여기 세 번째 책입니다. 니체니 쇼펜하우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 여기 세 번째 책인데, 자, 얘네들은 자신이 삶의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서 읽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책들입니다. 어느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나름 노력을 한 거야.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 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대고 또 다 그 맥락이었다. 이러한 근원적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거야. 명쾌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기분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태도 변화 확인했습니다. 자, 왜 좌절감을 느끼냐? 처음 읽었을 때는 세상 달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시시하게 여겨졌다. 좌절감 같은 걸로 가세요. 같은 걸로 가세요.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그렇게 애를 썼나? 앞에 이 모든 노력들을 했을까입니다. 됐습니까? 왜 이런 모든 노력들을 했을까? 이게 화살표가 왜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는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데 노력할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 열심히 사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란 말이 떠올랐다. 허무함 느낀 겁니다. 꼭 기억해놔. 허무함 느낀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이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자, 인간은요 사라집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글씨 날아가도 이해 좀 해줘. 팔목이 너무 아파. 근데 유전자 얘는 아까 불멸의 나선이라고 했습니다. 대조되는 거 확인했어. 대조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진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닐 거야.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보려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포기 안 한 겁니다.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DNA 보존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닐 거야.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친 대로 읽었고 무조건 찾아 읽었고 토론에 참석을 합니다. 자, 일단 책들만 봤더니 관련된 거 다 읽었다고 했으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 되셨죠? 또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순간 노력한 거야. 노력을 했더니만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깨달음을 드디어 얻은 겁니다. 아래 나온 내용이 이제 깨달음이 돼요.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이해를 더 명료하게 해주었다.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유전자의 일방적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유전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전자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하는 요 결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시의 바운더리,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발견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자유의지심 강조하고 문화의 힘도 강조할게요. 이 사람이 깨달으면서 발견한 인간의 능력이야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되셨습니까? 뒤로 갈게요.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의 소재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자, 지금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볼게요.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한다. 진짜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수님, 이 책 이기중 유전자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나와 동일한 감정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얘들도 지금 허무함에 빠져버린 거야.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 동병상련 한자성 갑시다. 혹은 이심 전심. 나도 얼마 동안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주제통합적 읽기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결론은 공부 더 해라야.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바뀌었다.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온 힘을 다해다 강조할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의지적인 인물이라는 거 제발 놓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이 말 제발 기억해줘.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이 유전자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유전자의 그 지시, 그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 다르다. 자, 운명론자와 운명론자가 아닌 필자의 차이가 뭐냐? 운명론자는 노력하지 않는다. 운명으로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의 의지가 없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의지가 있다. 이해하셨죠? 여기 그래서 대조가 됩니다.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글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다고 확신합니다. 학습활동쌤 넘어가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사회생물학 요거 하나가 되게 특이해요. 앞에 쇼펜, 니체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책은 문제를 해결하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 읽은 건데 이해하셨죠? 사회생물학은 학업을 위한 교재입니다. 자발적 독서가 아닙니다. 강의 교재인 거야. 요 정도만 주의해 주세요. 됐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